안녕하세요. 문진영입니다. 예, 밤 11시가 넘었는데 오늘부터 좀 일주일에 2편씩은 좀 올리고 이러려고 컴퓨터를 켰고요. 제가 고향 화정에 있는 명지병원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임상조 교수로. 여기가 이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협력 뭐 역사가 오래됐죠. 뭐 옛날에 이제 그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었다가 그다음에 서남대의대 부속병원이었다가 이제 그 중간에 잠깐 비었던 기간이 있고 지금은 한양대의과대학 교육협력병원이고 한양대 의대 조교수 부교수 뭐 이런 식으로 트랙으로 나중에 논문 요건이 되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병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전공의는 저희가 이제 하질 않아요. 전공의 수련 자체를. 그래서 북리딩을 이제 혼자 해야 되는데 그 유튜브에서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밤 늦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엉망이라 모자를 좀 썼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임신 중의 자폐증과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나중에 향후 아이에게서 자폐증이나 ADHD가 생기는 거의 연관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이거 관련이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우습게 약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자폐증 타이레놀.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 탓이라고 한 미 아동 자폐증 왜 들었다 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외 동향 나온 건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 뭐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한 5년, 6년 정도 된 논쟁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논문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준비를 했고 그 여러 가지 반박 논문도 준비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연관성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우저 어소시에이션이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의사들 교육할 때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다 타이레놀은 매우 안전한 약이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안전한 약이라고 교육을 받아서 도저히 의심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렇게 충격적인 논문, 그러니까 이거 자마 사이키아트리죠. 엄청 좋은 논문이죠. 좋은 저널이죠.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마라는 저널에 이게 사실 환경보건학과에서 실었어요. 그러니까 보건대학원에서 실었어요. 블룸버그 보건대학원, 존스 홉킨스. 거기에 저자들이 실은 거고 MPH가. 그러니까 이게 더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게, 저는 상당히 어떤 연구에 대한 접근법이나 생물학적 노출 지표를 측정하는 거나 환경보건학과, 그러니까 저희 직업환경의학과에서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저희과도 어쨌든 예방의학의 큰 영역 안에 속해 있었으니까 지금 예방의학과에 속해 있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역학적으로 방법론으로 이게 정말 맞는지 보정을 엄청 하고 검증을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논문이 두 번째 논문. 이게 정말 이거는 이제 이전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에피데미올로지, 아메리칸 저널 오브 에피데미올로지라고 역학에선 되게 좋은 저널인데 거기에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우리과 아니면 우리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죠. 보건대학원에서 주도해서 한 연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엄밀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뭐 익스포저 어세스먼트만 하더라도 노출 평가 직접 쟀거든요. 코드블러드에서. 이거 저희과 생물학도 노출 지표 재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근데 노출이 부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연구들 아니라고 하는 연구들 보면 노출을 다 퀘스천에어로 했어요. 그냥 물어봐가지고. 실제 재지를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 재야 정확한 거예요. 그 근로자가 나 위해 요인에 노출됐어요 말로 하는 거랑 실제 생물학적 노출 지표에서 소변 같은 데서 나온 거랑 혈액이나 뭘 믿겠어요? 당연히 생물학적 노출 지표를 믿죠. 이 연구가 그만큼 잘 된 연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는 이 두 가지 논문을 기반으로 얘기를 했고, 트럼프랑 그 행정부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어떤 우리나라 기자가 이제 기사들, 우리나라 교수들하고 인터뷰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반박하는 것들 뉴욕타임즈에 실린 거를 논문 두 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약해요, 이게. 그리고 그 저널이 이 저널인데 저널 자체도 별로 이름이 없는 저널입니다. 물론 이건 자마지만 이 두 번째 논문이.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코드 플라즈마 바이오마커가
인 유토로 아세타미노펜,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임신 중에 복용한 거를 코드 플라즈마, 우리나라 보면은 메디포스트 같은 데서 제레열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나중에 애기 뭐 백혈병 걸리거나 무슨 병 걸렸을 때 그 코드 블러드 사용하려고 스템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코드 플라즈마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아세타미노펜을 실제 복용을 했느냐 타이레놀을, 그 바이오마커랑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나중에 ADHD, 그러니까 그 왜 주의 못 집중 못하고 왜 주의 산만하고 적응 못하고 막 그런 질병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그다음에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자폐죠. 어린아이에게서 ADHD랑 자폐가 생기는 거랑 그러면은 엄마가 임신 기간 중에 아세타미노펜 복용한 거랑 관련이 있느냐를 연구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연구냐면 뭐 일단 초록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전에 좀 이런 좀 논쟁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거는 그 2020년에 자마 사이키아트리 출판이 됐고, 아까 그 요 이전 요 논문이 이게 방법론적으로 맞느냐 이 연구 토픽이 요거를 2019년에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연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도. 그래서 연관성을 받고 뭐 간단하게 봅시다. 996명의 마더 인펜트 쌍을 이용을 했고, 보스턴 버스 코호트라고 엄청 유명한 코호트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8년 옥토버 10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그 팔로우업을 한 거고, 그래가지고 3 코드 아세타미노펜 메타볼라이트, 그러니까 언체인지드 아세타미노펜이랑 아세타미노펜 글루코로나이드랑 3N 아세틸 L 시스테인 S1 아세타미노펜, 이게 대사되면 이런 식으로 대사가 돼요. 그거가 이제 코드 플라즈마 샘플에서 측정이 된 거죠. 이게 저장을 해놓는 제네럴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의사가 진단한 ADHD, ASD,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자폐죠. 그다음에 other developmental disease. 그러니까 뭐 이런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자폐증 같은 그런 거를 developmental disorder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간의 연관성을 봤다. 그런 거고, 이게 피지션 다이애그노즈드니까 아웃컴도 이제 어세스먼트가 정확한 거예요. 익스포저도 정확하고 아웃컴도 정확하고, 여기에서 컨파운딩인 애가 바이아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나중에 결과 설명할 때 드리고요. 그러니까 컨파운더도 충분히 보정을 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컨파운더별로 나눠가지고 잠재적 컨파운더별로 분석한 게 있어요. 심지어 컨파운딩 영향 아니냐 해서 이런 이 두 번째 논문까지 나왔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부터 보면 요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아세트아미노펜, 언체인지드 아세트아미노펜이랑 아세트아미노펜 글루코로나이드랑 코드 N 뭐 3N 아세트, 이거 코드 3 아세타미노펜이라고 할게요. 코드 3 아세타미노펜이랑 코드 아세타미노펜 버든이랑, 그래가지고 이 노란색 줄이 그 ND가 아마 정상일 거예요. ND가 그죠, 뉴로티피컬 디벨롭먼트 정상. 그다음에 요 녹색 점선이 ADHD, 그다음에 이 까만색이 ASD, 그러니까 자폐. 그다음에 둘 다 있는 게 요 하늘색 점선. 그다음에 고동색 요 요상하게 생긴 점선이 다른 디벨롭먼탈 디지즈. 그래서 언체인지드 아세트 아미노펜이 분포가, 이거는 다 정규 분포로 전환한 거죠. 표준 정규 분포로. 그 평균이 0이고 그다음 표준 편차가 1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충 정규 분포 비슷한 양상을 다들 보여요. 근데 이제 뉴로티피컬, 그러니까 정상 이 주황색 선에 비해서 아무래도 앞쪽으로 가 있죠. 그 ADHD나 ASD가 이 하늘색이나 녹색 점선이나 이 까만색이 앞으로 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얘는 비슷하네요. 이 고동색 점선 그 아덜 디벨롭먼탈 디지즈는 아무래도 앞으로 가 있죠. 딱 봐도. 그래서 코드 아세타미노펜 글루코로나이드 메타볼라이트 1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비슷해요. 주황색 노말은 이제 아무래도 이 뒤쪽에 분포가 많죠. 그 다음에 이 녹색이랑 이 검은색 아니고 남색 정도 되겠네요. 이 하늘색 점선은 분포가 이 뒤쪽에선 낮고 앞쪽에선 더 앞으로 확률이 높죠. 덴시티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높다는 거죠. 비슷한 그림이 연출이 돼요. 이 주황색은 이 뒤에서 높고 앞에서 낮은 데 비해서 이 나머지들은 앞에서 좀 높아요. 이 파란색은 좀 예외네요. 파란색 점선. 예, ADHD랑 ASD 둘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황색은 뒤에서 높고 앞에서 낮은데 여기 그러니까 이 나머지들은 다 뒤에서 낮고 앞에서 높아요. 약물 농도, 이 대사 농도가 앞쪽으로 가면
더 높다고 농도가 높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농도가 높은 쪽에 분포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질병이 있으면. 이게 핵심표인데 정말로 충격적이게도 ADHD, ASD 이거 자폐 둘 다 있는 거. 그다음에 다른 발달 장애 보면은 이 코드 언체인지드 아세타미노펜이 퍼스터타일 앞에 3분의 1, 중간 3분의 1, 높은 3분의 1에 속해 있을 때 이 앞에 3분의 1을 1로 했을 때 보면은 1.48, 48% 높은 거죠. 288% 높은 거죠. 2.88, 2배, 2.8배가 높은 거죠. 1.4배가 높고. ASD도 1.33배, 3.72배. ADHD랑 ASD도 2.01배, 3.38배. 다른 디벨롭먼탈 디지즈는 뭐 그냥 0.93배, 0.86배. 근데 통계적으로 어쨌든 유의했어요. 서드 터타일에서는 1이 넘었잖아요. 95% 신뢰 구간의 하한이. 여기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코드 아스타미노펜 글루코로나이드는 완전 높았어요. 2.25배. 심지어 통계적으로 완전 유의해요. 그다음에 2.29배.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그다음에 이 코드 또 다른 세 번째 메타볼라이트, 두 번째 메타볼라이트 보면 1.69배, 0.38배. 물론 이제 그 자폐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ADHD에서는 연관성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코드 아세타미노펜 버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모든 아세타미노펜 요 세 개를 합친 건데 뭐 당연히 유의하죠. 2.86배 서드 터타일에서, 세컨드 터타일에서 2.26배, 2.14배 ASD, 3.62배. 통계적으로 다 유의하죠. 얘 약간 유의 안 했는데 이거 N수 많아지면 유의해져요. 딱 봐도.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높고 95% 신뢰도가 위쪽에 몰려있죠.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유의해질 것 같아요. 2.1배, 2.44배. 어쨌든 중요한 건 ADHD랑 ASD 단독으로 봤을 때 둘 다 확연하게 증가했죠. 2배가 증가해, 3배가 증가해. 심지어 사용하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그러니까 코드 아세타미노펜 버든이 퍼스트 터타일, 그러니까 앞에 3분의 1에 속한 사람에 비해서 뒤에 높은 3분의 1에 속하면 3배가 된다는 거예요. 2.8배, 3.6배. ADHD는 2.8배, ASD는 3.6배. 그러니까 자폐는 3.6배. 자폐가 엄청 높은 거죠. 이제 와서 사실 아세타미노펜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 되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거의 미친 짓이죠. 그렇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 자폐 아들이나 딸 가진 부모들 얼마나 죄책감이 심하겠어요. 내가 혹시 타이레놀 먹었나? 임신했을 때? 그 신경 발달기인 한 임신 한 2개월, 3개월 때 먹었었나? 다들 되짚어 볼 거라고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진리는 진리니까. 맞다는 거예요. 거의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잠재적 컨파운더, 그러니까 컨파운더가 뭐냐면 혼란 변수라고 익스포저랑 아웃컴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다 나눠서 보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피메일, 메일 이렇게 나눠서 분석해 보면 ADHD 같은 경우는 아이가 성별이 여자인 경우가 3.3배로 더 높았죠. 그 다음에 블랙, 논블랙 뭐 이렇게 쭉 나눴는데 이걸 나눠서 분석한 것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눴다는 것 자체가 컨파운더에 대한 어저스트먼트를 했다는 거예요. 보정을 했다는 거야. 요 하나하나가. 보정했는데 이게 변수로 물론 위에서도 보정이 됐는데 이걸 이제 보여준 거죠. 하나하나 나눠서. 보정했는데도 높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렇게 볼게 마터널 스모킹 그 산모가 담배 피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플레이센터 프레비아인가요? 플레이센터 그 전치 태반이 아니라 그 미리 태반 조기 박리가 늘어나거든요. 이게 확률이. 플레이센 그 영어로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용어가. 근데 오히려 컨티뉴어스하게 스모킹하면 오히려 확률이 1.1로 줄어들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죠. ADHD 확률이 아이에게서. 알코올 쓰면 뭐 태아 피탈 그로우스가 좀 저하돼요. 근데 오히려 낮았죠. 리스크는. 마찬가지예요. 이 자폐에서도 보면 산모가 담배를 피면 오히려 조금 안전해져요.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산모가 담배를 펴도 되고 술을 마셔도 되냐가 아니라 담배랑 술이 보면은 정신질환에는 약간 프로텍티브한 이펙트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스키조프레니아인가? 정신분열병도 담배 피면 아마 그게 발병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그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죠. 뭐 좀 중요한 것만 보면 뭐 술 담배가 제일 중요했고 음, 뭐그 정도 볼 수 있겠네요. 라스트 다이애그노시스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진단받은 게 9살 이전이냐 9살 이후냐
그래가지고 9살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랑 9살 이전 보면은 ADHD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 9살 이전에 이제 좀 조기 종료되는 경우는 더 아세타아미노펜하고 연관성이 높았다는 거죠.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 논문이 보고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네거티브 컨트롤 익스포저 애널리시스라는 역학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과연 이 연관성이 맞느냐 본 거고요. 이거는 널셀스 스터디 2라고 아까 보스턴 코호트 스터디가 아니라 다른 거 썼어요. 여기서는 아세타미노펜 농도를 직접 코드블러드에서 측정을 하지 않고 퀘스천에어로 했습니다. 다른 연구들처럼 직접 측정한 건 요 연구밖에 없어요. 요거는 그러면 익스포저나 뭐 이런 거가 부정확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이 논문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메리칸 저널 오브 에피데미올로지라고 이전에 뭐 요런 연구 결과들이 과연 맞는 거냐 역학적으로 증명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다이렉티드 에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제가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최신 역학적 방법론인데 익스포저는 아세타미노펜 노출, 디지즈는 ADHD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자폐가 생겼거나 여기서는 ADHD만 봤을 거예요. 봐봐요. 자폐는 안 봤죠. 뭐 ADHD가 생겼느냐 그리고 컨파운더 보정한 거는 요 브래킷이어가지고 C라고 해놓고 unknown 컨파운더 우리가 모르는 컨파운더가 있지 않느냐 그 영향을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거 보정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은 N이라고 써진 네거티브 컨트롤 베리어블을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요 네거티브 컨트롤 베리어블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요게 뭐냐? 이 두 가지에 다 영향을 받는 게 여기서는 네거티브 컨트롤 익스포저 피어리어드라고 해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뒤에서. 그러니까 프리그넌시 이전하고 이후가 이 네거티브 컨트롤 익스포저 피어리어드로 잡은 거예요. 그 기간에도 똑같이 컨파운더의 영향, 언논 컨파운더, 우리가 모르던 보정 안 한 컨파운더의 영향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때는 만약에 연관성이 없어졌다가 임신 기간에 있어졌다 다시 없어진다면 이거는 진짜 맞는 거 아니냐? 왜냐면 언논 컨파운더랑 컨파운더 영향 다 받는 거잖아, 얘도. 컨파운더 보정했다고 해도 언논 컨파운더 영향 다 받는 건데 어떻게 임신 기간에는 생겼다가 그게 없어져요? 언논 컨파운더 영향 받으면 다 생겨야지. 비포 프리그넌시랑 애프터 프리그넌시 보면 어때요? 뭐 이게 보정 변수 다른 건데 그냥 OR2로 봅시다. 임신 기간에는 OR1, OR2 다 오즈 레이시오죠. 있었어요. 연관성. 1점 봐봐요. 95% 신뢰관이 1보다 크고 35% 증가했고 여기 34% 증가했죠. 95% 신뢰관 7% 증가한 거 71% 증가한 거 5% 증가한 거 72% 증가한 거. 근데 비포 프리그넌시 기간에는 어때요? 사라지죠. 95% 신뢰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죠. 애프터 프리그넌시 기간에도 사라지죠. 그러면 이건 프리그넌시 सब셋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널스헬스 스터디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세타미노펜을 복용했나요? 당신은 이번 연도에 아세타미노펜을 계속 복용했었나요? 정기적으로? 그걸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임신한 거랑 그게 별개였어요. 문항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ADHD가 진단이 됐는데 그때 기록을 뒤져가지고 이 사람이 아세타미노펜을 먹었다고 정기적으로 보고했으면 노출군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리포팅을 할 때 이미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건 메인 어널리시스. 알고 있는 사람들만 포함한 게 프레그넌시 सब셋으로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약간의 일종의 민감도 분석,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로 이 프레그넌시 सब셋을 따로 분석해서 봤는데도 비슷하죠. 1.39배, 1.46배 다 통계적으로 0.9 거의 유의하죠. 유의하죠. 근데 유의성이 사라지죠. 비포 프리그넌시, 애프터 프리그넌시에서. 그러니까 논 익스포저 피어리어드, 논 익스포저 베리어블로 잠깐만요. 아까 논 네거티브 컨트롤 베리어블로 논 익스포저 피어리어드를 그러니까 네거티브 컨트롤 익스포저 피어리어드를 상정한 요 연구에서도 심지어 맞다. 임신 기간에는 아세타미노펜하고 연관성이 보인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논문이. 자, 그럼 여기까지 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언론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트럼프가 타이레놀하고 자폐증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대요.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님 정재현 교수님은 과학적 논증이 아닌 논리적 오류래요. 저 개인적으로 이분 압니다. 예, 교수님이 저희 같은 학교 나왔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봤어요. 아,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수님이죠. 근데 얘기할 건 해야죠.
도널드 트럼프가 뭐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임신 중에 타이레놀 복용 제한을 권고하겠다고 했는데 네이처에서 연구 결과를 모아서 소개했대요. 정말? 그래서 스웨덴에서 250만 명, 일본에서 20만 명을 한 경우가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이 기사만 보면 왜 안전하잖아. 네이처가 심지어 얘기했는데 이러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영 교수님은 과학적 논증이 아니라 오류에 가깝다. 그래서 타미플루가 옛날에 사이코시스 일으킨다는 논란에 대해서 이게 약물 때문이 아니라 타미플루 그냥 인플루엔자 감염 자체가 사이코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로 밝혀졌다. 그런 거 아니냐? 이미 임산부가 아세타미노펜을 복용했다는 것 자체가 발열염증, 통증 같은 기저 상태가 존재했다는 거고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아세타미노펜이 아니라. 그다음 두 번째는 기억 회상 편향의 문제가 있다. 아세타미노펜 처방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본인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잖아. 이 얘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기억 회상 편향 문제? 이 논문에서 직접 제적 코드블러드로 회상 편향 없어요. 이렇게 되면 직접 코드블러드 저장된 거에서 메디포스트 같은 데서 저장해 놓는 거에서 우리나라는 메디포스트, 미국에도 기업이 있겠죠? 직접 측정했어요. 없어요. 기억 회상 편향 문제. 두 번째, 발열, 통증, 염증 같은 기저 상태가 존재했다. 그거를 위해서 잠깐만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maternal fever during pregnancy, no yes. 이거 보정했어요. 보정하고 심지어 나눠서 스트래티파이드 된 어널리시스도 했어요. 둘 다 높았죠. 보정했는데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없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피버가 없었는데도 마터널 피버가 노였는데도 연관성이 보이죠. 통계적으로 유리하게. 보정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해요. 그러면은 어디 한번 봅시다. 그 네이처라는 데서 말한 이 논문 두 개가 스웨덴이랑 일본 논문이 과연 뭔지 보면 요거 두 개예요. 스웨덴, 일본. 우선 좀 우리가 이제 좀 아닌 거부터 제외를 합시다. 이거는요. 저널 자체가 일단 페디아트릭 앤 페리네이탈 에피데미올로지라고 임팩트 팩터 2.5점짜리. 물론 임팩트 팩터 가지고 논문의 질을 평가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떤 경향성은 대충 그냥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저도 물론 낮은 임팩트 팩터 저널을 주로 냅니다. 하지만 이 자마 사이키아트리는 엄청 좋은 유명한 저널이에요. 한번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번 봅시다. 이 연구의 문제는 뭐냐면 아세타미노펜 농도를 다 퀘스처네어로 측정했어요. 아까 말한 기억 회상 편향 문제가 오히려 여기서 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심지어 연관성이 보고가 됐어요. 1, 2% 정도 증가를 했어요. 뭐 아까처럼 2.5배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은 토탈 파퓰레이션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치드 파퓰레이션 보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에버 유즈는 한 번이라도 아세타미노펜을 썼다. 이건 안 썼다. 그래가지고 보면 확연히 높죠. 확연은 아니고 확실히 높죠. 이 큐뮬레이티브 인시던스가. 그래프로 보여준 거 그럼 과연 통계량으로도 높아? 그래서 이거 해저드 레이시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생존 분석 방식으로 분석을 했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컴포짓 아웃컴 ADHD 이건 자폐 보면 ADHD 같은 경우 6% 22% 증가했어요. 6%에서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봐봐요. 32% 증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시블링 컴패리즌이 의미가 없는데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 IPTW 방식 이거 다 변수 이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카우절 인퍼런스의 어떤 방법이거든요. PSM, IPTW 다 컨파운더를 보정하는 거예요. 보정하는 방식이 이건 그냥 어저스트는 그냥 보정한 거고 PSM 방식, IPTW 방식 이거는 이제 방법론 이게 통계학 교수님들이 좀 제대로 하는 방법론이고 그래서 보면은 오티즘도 심지어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여기 두 개는 어저스트랑 IPTW.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는 이거는 유의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심지어 유의했네. 22% 증가하고 32% 증가했네. 물론 뭐 아까처럼 2배 막 3배는 아니지만 근데 아까는 코드블러드에서 직접 측정했잖아요. 이 약물 농도를 직접 측정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도즈 리스판스 관계도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에버 유즈, 네버 유즈야. 에버 유즈, 네버 유즈. 그럼 뭐 썼다 안 썼다. 사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뭐 썼는지 안 썼는지 자체도 퀘스처네어에서 정확하지 않은데 한 번 썼다, 안 썼다, 많이 썼다 이거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제대로 연구했으면 스트래티피케이션에서도 도스 리스판스 관계. 요거 한번 볼까요? 스웨덴에서 한 연구라는데 이거는 여기서도 그러니까 형제자매 아까 제가 보는 게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런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아까 여기 시블링. 뭐 그냥 일반적인 통계학자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니 형제자매로 봤으면 모든 컨파운더가 다 보정된 건데 똑같은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건데 그러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서는 있을 때는 임신했을 때는 아세타미노펜 먹고 둘째 아들 임신했을 때는 아세타미노펜 안 먹었어. 모든 컨파운드 다 보정된 건데 이건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에서 연관성이 안 보였으면 이 두 개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제일 정확한 거 아니냐. 그거는 통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한번 의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진 인바이러먼트 인터랙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엄마는 아세타미노펜을 먹어도 이제 자폐나 ADHD 그러니까 시블링 그러니까 아니, 그 오프스프링 그러니까 자녀들에게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프로텍티브한 어떤 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엄마는 그거에 또 취약한 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블링 컴패리즌으로 하면은 오히려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진이 똑같잖아요. 엄마 진이. 그러니까 이게 진 인바이러먼트 인터랙션을 제대로 고려를 못 하는 거예요. 시블링 컴패리즌을 보면. 그래서 이것도 일반 그냥 시블링 컴패리즌 말고 복용했냐 안 했냐 한 번이라도 익스포즈 됐냐 안 했냐로 보면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즈 레이시오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봐봐요. 해저드 레이시오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어. 5% 증가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ADHD도 7% 증가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그다음에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도 심지어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어. 근데 시블링 컴패리즌으로 보면 유의하지 않았대. 그래서 시블링 컴패리즌이 더 정확한 방법이니까 컨파운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보정은 아니다. 근데 아니다. 진 인바이러먼트 인터랙션 고려 못했다 여기서는. 사실 이런 제가 얘기하는 관점은요. 이거 레터 투 디 에디터. 그러니까 에디터한테 편지 쓰는 형식으로 해서 논문으로도 논문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레터는 정식 논문은 아니니까. 논문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지만 이거는 진 인바이러먼트 인터랙션 고려하지 않지 않았느냐 시블링 본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거 논문으로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뭐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다 영문으로 논문 써서 투고할 수 있죠. 뭐 제가 여러 개 지금도 뭐 리뷰 중인데 한 10개 정도 리뷰 중인데. 예, 그 이거 보세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해상도가 좀 안 좋은데. 아, 이거 하나인가요? 표 하나밖에 없네요. 아, 여기 있구나, 그림이. 요 그림이 좀 의미가 있겠네요. 시블링은 볼 거 없고 제가 아까 말했던 맹점 때문에 파퓰레이션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해 있어요. 메디케이션 함수. 여기 보면 아스피린은 아닌 거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아세타미노펜이잖아.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증가해. 오피오이드 당연히 증가하지. 엔세이드도 증가하고. 안티마이그레인 이거는 편두통약이죠. 신경 이거 당연히 이것도 안 좋을 거고. 아세타미노펜 ADHD에 대해서도 증가했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거 얼마예요? 7% 증가했기는 엄청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7%. 이거 엄청 많아 보이는데 5%. 아세트아미노펜만 보면 오티즘 자폐증의 5%, ADHD에 7% 증가했다고 돼 있어요. 에버 유즈, 네버 유즈. 한 번이라도 썼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아까 이 연구는 어떻게 했어요? 한 번이라도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도즈 리스판스를 나눴죠.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이거 퀘스천에어로 물어봤거든요. 아까 이거 퀘스천에어 익스포저 어세스먼트에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세타미노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문항으로 물어보는 거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그래서 그 도즈 리스판스 했네요. 증가하네요. 도즈 리스판스 오티즘 증가하네요. 확연히 증가. 나중에 하이도즈에서는 87% 증가했어요. 야, 이거 거의 비슷하네요. 시블링 어널리시스는 아까 말했잖아요. 진 인바이러먼트 인터랙션 고려 못한다고. 그 다음에 97% 증가했어요. ADHD는. 이거 거의 아까 이 연구랑 유사하네요. 결과가 자마. 똑같은 자마죠. 이건 자마 그냥 자마고 진짜 대표 저널. 이거는 자마 사이키아트리고.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도 확연히 증가를 했네요. 근데 요 연구보다 저는 요 연구가 더 낫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익스포저 어세스먼트도 정확하게 코드 블러드로 했고.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이 대표적인 연구가 이건데 트럼프를 우리나라에서 너무 좀 희화화해서 보는데 그게 아니다. 근거가 명확히 있고 반박하는 쪽의 근거가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좀 맹점이 있다. 여러 가지로. 오히려 이게 거의 맹점이 없는 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논쟁은 아마 계속될 것 같은데 먼 훗날 제가 얘기한 게 맞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애가 둘인데 이걸 먹었었는지 좀 봐야겠어요. 좀 돌이켜 봐야겠어요. 이거 타이레놀 먹었었는지.
타이레놀은 워낙 안전한 약이라고 의사들은 교육받아서 저도 이 얘기 들었을 때 벌써 들은 지 한 2달 됐나요? 처음에 아내한테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 트럼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과학자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게 말이 되나. 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이 논문 보지도 않고. 근데 제가 오늘 이거 찍으려고 보니까 아, 이게 맞네. 이게 트럼프 말 무시할 게 아니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일주일에 2번씩은 한번 올려볼게요. 예, 저는 명지병원이라는 대학병원으로 임상조 교수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또 촬영 드릴게요.